안녕하세요. 공부하는 MC 김현영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전망들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잘 버는 거 못지않게 새는 돈을 막는 것도 중요하죠. 유대인을 통해서 알아보는 현명한 돈 관리의 기술. 잠시 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부자로 만들어 주실 두 분입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요, 최근에도 국내외 경제가 두루 안 좋다고 알아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시청자 여러분이 체감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물가일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어느 정도 치솟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는 5% 정도 올랐고, 5%? 예, 미국이 9% 올랐습니다. 지난 네. 6월 달에 한 9% 정도 올랐고, 예. 뭐 생산자 물가는 한 12%까지 올랐는데, 예. 실질적인 체감 비율은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60% 정도 올랐거든요. 석유 가격이 한 60% 올랐고, 네. 소고기 가격이 한 3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계상으로 발표하는 물가 지수하고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정부는 하반기에 물가 상승폭을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라던데요. 그렇죠. 이렇게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 또 근로자는 회사에 가서 급여를 올려달라 그러고 네. 또 회사는 또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정말 무서운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요. 언론이나 우리 주변에서도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교수님도 여기에 동의하시죠? 저도 적극 동의하죠. 네. 제가 이제 신문에 한번 봤더니 네. 어떤 그 근로자 한 명이 3년에 1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다 저축을 했다는 거죠. 어머.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나 이제 보니까 밥은 다 세 끼 다 해먹고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썼대요. 그 자기 급여의 99%를 저축했다. 그래서 자기가 한 푼도 안 썼더니 3년 만에 딱 3억을 모았는데 뭐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한 달 월급을 그대로 모았다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하고 아껴 쓰는 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홍 교수님. 예. 그 보통 그 유대인 하면 그 돈을 잘 버는 민족으로 알려져서 돈 버는 능력이 많이 부각된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돈을 얼마나 아끼고 지혜롭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덜 알려진 듯한데요. 오늘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대인들은 네. 그 돈을 아끼고 쓰는 지혜도 아주 탁월한데요. 네. 그들은 어려서부터 돈을 버는 방법보다는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저녁이 되면 부모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줘요. 그러면 그 용돈을 받아가지고 네. 아이가 그거를 저축할 수 있게끔 3개의 저금통을 마련해서 줍니다. 근데 3개의 저금통의 용도가 다 틀린데 네. 첫 번째 체다카 저금통에는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쓸 돈을 가장 먼저 저축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금통은 자기가 나중에 미래에 쓸 저금통이에요. 거기는 자기가 돈을 저축해서 나중에 크면 쓰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저금통이고 마지막에 하나는 자유롭게 출납을 할 수 있는 저금통이에요. 거기다 돈을 집어넣고 그건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습관을 어려서부터 들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돈을 집어넣을 적에 네가 체다카에다가 동전을 땡그랑 하고 집어넣는 소리를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신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돕는 저금통에 가장 먼저 집어넣고 아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출납 저금통의 거는 쓰는 대로 나중에 글을 쓰게 되면 그거를 기록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 돈을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그래서 그 기록이 있어야 그다음 안식일 날 부모님들이 용돈을 줘. 그 기록을 안 쓰면은 부모님들이 용돈을 안 줘요. 그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저축하는 습관, 그다음에 그 금전출납부 쓰는 습관을 이제
몸에 체화시키죠. 아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 그냥 한 통에 쭉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돈을 써야 올바르게 쓰는 건지를 이제 먼저 아이들한테 이제 각인시키는 건데 돈이라는 건 첫째 남을 돕기 위해서 쓰는 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 네. 내 미래를 위해서 쓰는 게 그다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고 세 번째 자기가 용돈을 쓰더라도 그거를 적재적소에 맞게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용돈 기록장에다 기록을 하면서 쓰는 게 올바른 생활 태도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우선순위를 가르쳐 줌으로써 아이들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소비와 절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직간접적으로 보거나 들은 유대인들의 소비 습관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있으면 먼저 하나씩들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유명인이라도 좋고요. 유대인이 이 정도로 돈을 아꼈다 뭐 이런 거요. 이렇게 돈을 현명하게 쓴다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우선 저는 조지 소로스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지 소로스는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버는 돈의 거의 90%는 기부 활동에 쓰였습니다. 여태까지 조지 소로스가 번 돈이 약 500억 달러가 넘는데 그 중에서 한 430억 달러를 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돈을 기부 활동에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대학교 때 그 유명한 교수님을 만나서 그분한테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사실은 누구냐면 열린 사회를 쓰신 칼 포퍼라는 그 철학자신데 조지 소로스가 젊은 시절에 고학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철도 진공 같은 거 하다가 다리도 부러지고 네. 그다음에 대학은 가고 싶어서 좀 더 편하고 공부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없을까 하고 찾다가 발견한 게 수영장의 그 가이드야. 그러니까 임명구조원이죠. 오.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지 소로스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칼 포퍼의 열린 사회를 읽으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조지 소로스가 런던 정경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입학하고 나서 칼 포퍼 교수가 자기 지도 교수가 돼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열린 사회라는 건 전제주의 사회, 곧 나만 올바르고 다른 시스템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뿐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한 책이 이제 열린 사회인데 이 강의를 듣고 소로스는 열린 사회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투자 이론을 재정립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돈을 엄청 벌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90% 이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부 활동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이 가장 나름대로 돈을 제대로 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정주영 회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평소에 네. 보통 신발을 한 30년 정도 신었습니다. 구두를. 이제 우리가 구두 사게 되면 밑창만 갈면 예. 계속 신을 수가 있어요. 예. 또 정주영 회장은 보통 한 30년 정도 구두를 신었고 두 번째는 항상 목에 수건을 두르고 다녔습니다. 이 정도로 전략 정신이 강했고 유명한 일화는 그게 하나 있죠. 택시를 타고 1,000원을 내고 100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택시 기사가 100원 안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야, 잔돈 왜 안 주냐 이랬더니 이제 아니 재벌 회장님인데 뭐 이 100원을 받으시냐 이랬더니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 100원을 돌려받는 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기름길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 잔돈 하나도 그 전략을 했다는 거죠. 이야. 그래서 참 뭐 지금 생각하면 기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본인은 그 100원이라도 받아야만 맞아. 된다. 이렇게 재벌이 될수록 더 알뜰하다는 거죠. 이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부자가 됐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알뜰하고 전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돈에 대한 습관도 어린 시절에 많이 형성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국내에서도 경제 조기 교육이 인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저도 뭐 우리 학생들한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네, 있거든요. 네. 우리 학생들한테 그냥 뭐 부자가 되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주식 계좌도 만들어 보라 그러고 예, 예. 그다음에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네. 이 청약 통장을 활용을 어디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LH 공사라든지 SH 공사에 회원 가입을 해서 문자로 국가에서 보내줍니다. 어디에 분양을 해라, 어디에 임대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청약 통장을 만들고 주식 계좌를 만들고 또 실습을 시키는 거죠. 어디에 분양을 한다는 정보를 받게 하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뭐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습과 또 본인이 직접 회원 가입을 하고 네. 자기가 통장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된다.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 조기 교육의 원조이자 교과서는 유대인이죠. 작년 이맘때쯤 저희 유대인 경제사도 유대인 자녀 경제 교육을 다룬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그중 자녀의 소비 절약에 관한 유대인의 구체적인 교육법을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홍 교수님? 예, 유대인들은 먼저 네. 이 다른 종교와 틀리게 이 돈에 대한 개념, 부자에 대한 개념을 자식들한테 가르치는데 이게 어떻게 틀리냐 하면 다른 종교들은 네. 청빈이나 무소유를 가르칩니다. 네, 그렇게 영혼을 깨끗이 살라고 가르치는 반면에 불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두 개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교와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돈이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성스러운 것이구나 네. 라는 생각을 들게끔 어려서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돈이라는 건 내가 갖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남을 돕기 위해서 버는 거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돈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를 확실히 가르쳐요. 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체다카 저금통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저축을 하게 만드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줍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돈을 번다는 건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행위의 반대급부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적에 그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네. 돈이라는 건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면 인체의 심장 노릇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심장에 피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인체가 건강하지 못하듯이 부자가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사회로 흘려서 사회에 피가 잘 돌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개념을 가르쳐요. 네. 이러한 개념들이 유대인들이 저축하고 돈을 벌고 그것을 올바르게 쓰게 하는 중요한 개념들인 것 같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어릴 때 용돈 1,000원 받으면요. 다 떡볶이 사 먹고 또 외상까지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니 뭐 저축은커녕 일주일 내내 차비도 없어서 걸어 다녔거든요. 교수님. 진짜 뭐 우리도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네.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으면 네. 꼭 지출해야 되는 돈을 또 하나 해놓고 네. 통장을 3개 만들어라 그러죠. 네. 꼭 본인이 용돈 하는 것, 자기가 써도 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통장은 꼭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 통장. 또 하나는 바로 적금 통장이고 저축하는 통장이다. 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3가지 통장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용돈 통장, 그다음 저축 통장, 그다음에 고정비로 나가는 통장.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가정에서도 한번 통장을 딱 하나만 만들지 말고 네. 이렇게 딱 3개로 분산을 해서 하는 것이 또 가장 효율적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애청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록펠러, 유대인의 억만장자잖아요. 이 록펠러 가문에서도 자녀들에게 용돈 기입장과 가계부 같은 걸 쓰게 했다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부자인데도요? 예, 록펠러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네. 록펠러한테 아주 강조하면서 가르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돈이란 일을 해서 벌어라. 두 번째, 번 돈의 10분의 1 이상은 꼭 하나님한테 먼저 헌금해라.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록펠러 엄마는. 그다음에 세 번째, 네가 번 돈을
네 맘대로 쓰지 말고 항상 일정 부분은 저축을 해라. 그다음에 네 번째,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사회를 위해서 기부 활동을 많이 해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모두 기록해서 장부를 네가 갖고 있어라. 라고 어려서부터 록펠러한테 이런 걸 습관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유용한 교육이라도 지루하거나 애들이 공감하지 않는 교육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경제교육은 아이들이 더더욱 싫어할 것 같거든요. 유대인도 강압적으로 경제교육을 시켰나요? 강압적으로 시키는 건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어떤 것부터 가르치냐면 자기 일을 하는 거는 특별히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방을 치운다거나 자기 숙제를 하는 거는 보상을 하지 않지만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집안일을 돕거나 엄마 아빠를 도울 쪽에는 거기에 보상을 해줘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행사나 교회 행사가 있을 적에 골동품 장사나 자기가 쓰던 장난감을 갖고 가서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부모가 아이 손을 같이 끌고 가서 같이 이렇게 장사하면서 그걸 팔아서 돈 버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게라지 같은 데에서 자기가 뭐를 가지고 돈 벌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요. 이제 그런 걸 자연스럽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13살 성인식 이후에는 성인식 때 이제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요. 성인식을 하면서 쓰고 남은 돈을 자기들이 보통 몇만 달러 내지 부잣집 애들은 몇십만 달러가 되는데 그거를 13살 때 이미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분산해서 저축과 투자를 해놓으면서 그거를 불리기 위해서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그런 재테크 방법이나 경제의 흐름 같은 거를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불릴 방법을 친구들과 의논하고 공부하면서 불려나가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김 교수님도 학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경제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계신데 지루하지 않으면서 몰입도 높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 스마트폰을 가지고 주식 계좌를 개설하라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증권사 계좌를 다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을 한 주 정도 사보라 그래요. 네. 뭐 숙제로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 그러면 애플이나 삼성전자를 한 주 사고, 돈이 없다 이러면 주식에 1,000원짜리 주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동전주? 예, 동전주도 있으니까 한 주라도 한번 사봐라. 그렇게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 앞으로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그 주식을 사봐라. 그래서 직접 내가 그 회사를 한 주 가지게 되면 주주총회에 참석하라고 요청장이 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주주총회도 한번 가보고 주식은 한 주 있으나 100주 있으나 다 똑같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라도 사서 직접 주주총회도 가보고 그런 행사장에도 가보고 어떻게 하면 그 회사를 더 부자로 만들 것인지 한번 궁리를 해봐라. 뭐 물론 교육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그러면 진짜 교육이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유대인의 경제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지배받지 않는 돈을 지배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것과 돈을 지배하는 것.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이 얘기가 그거 같아요.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를 갖자,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돈으로부터 자유를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돈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돈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 그러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돈이 없으면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홍 교수님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부자가 되라 이런 게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항상 이제 검소하게 살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이렇게만 교육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해 준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금융교육을 공부해야 된다. 너무 소비나 지출만 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저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유대인은 어떤 방식으로 자녀들을 돈을 지배할 수 있게 키웠나요, 교수님? 네, 그거는 유대교 교리 자체가 그 돈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을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그러면 돈의 주인 역시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내게 아니야. 이건 사실 내게 아니야. 예?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놓은 거야. 예. 그러면 하나님이 잠시 나한테 맡겨놓은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겠어요? 잘 써야 좋아요. 그렇죠. 그 잘 쓰는 방법이 약자를 돕는 거야. 네, 네. 나보다 못한 사람. 네. 그러니까는 그러한 정신 상태를 어려서부터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건데 네. 이거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 놓으신 거고 하나님은 이걸 내가 얼마나 이쁘게 쓰는지 보고 계시니까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아름답게 써야 돼. 예,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이제 이쯤 되면 두 분께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제와 유대인을 가장 잘 아는 두 교수님은 댁에서 자녀들의 경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전부 알려주실 수는 없겠지만 나는 내 자식에게 이것만은 확실하게 가르쳤다. 홍 교수님, 나는 내 자식에게 이것만 저는 확실히 가르쳤다. 부끄럽지만은 그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 특별히 가르친 건 없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해외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바깥에 나가서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했고. 근데 다만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해외 7개국에서 이제 18년 동안 살면서 이제 아이들이 색다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보고 그들의 행태나 사고방식을 두루 살피면서 그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요소들이 있고, 근데 그 친구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제 네. 많은 부유의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은요? 저는 뭐 우리 자녀들에게 뭐 공모주 청약, 최근에는 이제 공모주 청약이 굉장히 별로 수익률이 별로 안 좋지만 직접 해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통장을 직접 가입해보고 그다음에 공모주 청약이 있다 그러면 직접 해보고 또 미국의 애플 주식도 한번 네 돈으로 모아서 한 주 사봐라. 한 주씩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한 주 사고 야. 미국의 애플도 한 주 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최고의 경제 전문가 두 분은요. 이렇게 자녀 경제 교육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여러분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나 마무리 말씀 들어가 볼게요. 저는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우리 학생들이나 뭐 저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겁니다. 지금 한 달에 10만 원씩을 꼭 넣어야 되고 이게 60회가 넘어가게 되면 금액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 모아서는 도저히 벌 수 없는 돈을 아파트 청약 통장으로 통해서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이게 이제 18세부터 인정이 되거든요. 인정 회차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청약 통장 꼭 가입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두 번째는 공모주 청약.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 시가총액 1등 주식을 꼭 사라. 그러니까 한 주씩만 사라. 그죠? 아니면 네가 평생에 갖고 싶었던 주식을 한 주만 사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애플 주식을 샀다 그러면 애플이 뭐 하는 회사인지 뭐 해서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쓰는 것, 내가 많이 입는 옷을 사라. 이렇게 또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홍 교수님. 네, 저는 사실 젊었을 적에 너무 바쁘기도 했고 유대인 자녀 교육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신경을 잘 못 썼는데 그건 이제 반성하고요. 지금 젊은 아빠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는 유대인 아빠들이 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나 그다음에 베갯머리 이야기를 한번 꼭 실천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많이 그 감정의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고 책도 같이 읽고 그 느낌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항상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아빠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네, 치솟는 물가와 나빠지는 경제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대에 자녀들의 경제를 바로 알고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요,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유익하게 돌아올게요. 교수님도 함께 외쳐주세요. 유대인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유대인 경제사.